안녕하십니까. 저번에 포워딩과 관세법인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뵀었던 김효원이라고 합니다. 취업 상담에서 성격이 관세가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관세 쪽으로 취업을 해봐라 라고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는 제가 8월 달에 진행했던 원산지관리사 자격 시험을 합격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시험 후기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을 응시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대표님께서 면접을 봤을 때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연봉이 인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저도 실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주 쓰는 몇 가지 기준 외에는 새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주 쓰지 않는 그런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내는지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기회에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민간 자격증으로 시험 과목은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 통관 실무와 관련된 총 4과목이고 과목당 25문제씩 총 100문제의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안에 풀고 나오시면 됩니다. 합격 기준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처럼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는 것이고 한 과목당 40점이라는 꽈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꽈락 기준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하면서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제가 어떻게 느꼈고 저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과목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4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품목분류 말고는 인터넷 강의를 따로 결제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FTA 협정 및 법령 과목입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한 말레이시아, RCEP, 한 인도네시아처럼 크고 작은 FTA 협정들이 계속 협의되고 서명되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체결되는 FTA 협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과목이 FTA 협정 및 법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고 가장 빨리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법이나 절차적인 내용을 계속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제보다는 기본서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읽고 눈에 익숙하게 해서 문제에서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협정마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나 검증 절차 같은 그런 과정이나 절차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해 두시면 좋고 아니면 겹치는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서류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 어떤 신청, 어떤 승인이 오고 가는지 그림을 그린다거나 절차별 기간, 대상, 원칙, 예외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표로 정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품목분류인데요. 난이도가 높다고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을 직접 결정하는 데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실무에서 가장 민감하게 쓰이고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취업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HS 속견표를 찾아보고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 기본 이론을 볼 때 자주 나왔던 파트 위주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1부에서 4부, 6부, 11부, 16부, 17부는 꼼꼼하게 보시고 또 자주 보시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 단위로 먼저 잘 외우고 그 다음에 주규정에 있는 호의 용어 위주로 잘 암기하시고 관련 규정까지 다 꼼꼼히 보신다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걱정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시험 문제도 가장 잘 풀렸고 실제로 점수도 제일 높았던 과목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 보게 되는 과목은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요. 이 과목은 FTA
FTA 담당자로서 취업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 실무에서 먼저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접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 계산기를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외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할수록 외울 게 많아지고 그리고 생소한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류 산업에서 사용되는 섬유 아니면 공정 누적에 대한 부분처럼 협정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그런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번 변경 기준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부가가치 기준을 산출할 때 계산 문제가 많은데 체약국별로, 품목별로 부가가치 산출 방식이나 원재료비 산출 공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식들을 수학 공식 암기하는 것처럼 암기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유형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품목 분류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유형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무랑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믿었고 그리고 가장 좀 안일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과목인데 막상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가장 낮았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외울 게 다양하고 또 난이도도 있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험에 출제된 수가 적었고 결정 기준에 따른 특징을 더 정확히 외우고 더 숙지해 갔으면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면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과목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 과목은 수출입 통관 실무인데 전공자분들,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무역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랑 좀 비슷하게 갔던 것 같은데 기본 이론을 충분히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포워딩에서도 일한 적이 있지만 수출입 통관 과목에서 보세구역이나 보세제도 같은 부분이 폭이 넓고 또 시험 문제가 출제돼도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공부하기 힘들었고 가장 헷갈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절차랑 관련된 표나 그림을 그리면서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비교하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준비할 때도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공부하면서 한 번씩 접해본 내용들이 많아서 다가가기도 비교적 쉬웠고 그리고 진도도 좀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포워딩에서 일하면서 보세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은 확인하고 파악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가 틀렸던 오답 중에 한 40% 정도가 보세구역 관련 내용이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틀린 거 또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주로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가장 많은 분들의 목적은 취업일 텐데요. 이번에는 자격증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 그리고 무역회사에서 FTA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리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아니면 FTA 검증 대응 같은 여러 가지 FTA 관련 업무를 폭넓게 다루실 수 있으실 거고, 무역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FTA 업무만 다루는 건 아니겠지만 FTA 전담자로서 무역 관련 업무를 조금 더 폭넓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제가 알아보면서 하나 재밌었던 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초에 지역별로 근무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사를 모집한다는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내년 초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취업 분야도 넓어지면서 회사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급여 책정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에서도 인정되는 자격증인데요. 무역 또는 무역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9점의 학점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고 느꼈던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처음 공부했을 때 업무랑 생각보다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놀랐어요.
네 과목 모두 관세법인에서 업무를 할 때 너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됐고, 특히 품목분류나 원산지 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더 까다롭고 그리고 더 다양한 절차들이 있다는 부분에서 놀랐고, 아예 실무를 하지 않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보다 실무를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이해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수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무 경험이 있다고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처럼 방심을 해서 원래 공부해서 받는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공부해야 할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실무적인 경험은 어디까지나 경험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에 이해를 더하고 이해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인이랑 푸어딩의 실무 경험 모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 관세법인에서의 업무 경험은 원산지 관리사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푸어딩에서의 경험은 사실 다른 세 과목보다도 수출입 통관 과목에서 특히 운송이나 보세 제도를 이해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일할 때 접했던 거네? 용어가 익숙하네? 이러고 방심하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는데, 실무를 통한 경험이 무조건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정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업무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한 번 더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때 이 부분이 어제 했던 부분이구나 라든지 품목분류 하나를 봐도 이런 규정 때문에 여기서 분류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취득했던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랑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다른 과목들은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거랑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른다고 느꼈는데, 품목분류나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암기량도 많고 그리고 외워야 할 숫자도 많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에 비해 공부 난이도도 더 어려웠고 공부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수출입 통관 과목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에서 한 번씩 봤던 내용을 더 축약해서 공부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보다 난이도가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산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기간이 길지 않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크고 작은 FTA 협정들이 계속 추가되고 또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FTA 협정들이 추가될 거고 자연스럽게 수출입 거래에서 FTA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정이 추가되고 협정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어느 나라랑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그런 걸 숙지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앞으로도 원산지 관리사를 가지신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다양해질 것 같고 또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준비하시는 자격증도 취업도 다 원하시는 만큼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